실천하기 쉬운 잠을 잘 자는 방법 4가지.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면 꿀잠이 저절로 찾아올 것 같지만 막상 불을 끄고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감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 결국 수면 부족으로 하루가 힘들어지죠.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더 중요해지지만 동시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은 깊이 잘 자고 어떤 날은 새벽에 몇 번씩 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체온 조절을 통한 최적의 수면 환경 만들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체온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깊은 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부 체온이 서서히 낮아져야 합니다.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는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 단계로 가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이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몸의 긴장이 풀리고 이후 체온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온도는 약 37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샤워보다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목욕 시간을 10에서 15분 정도 유지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신체가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침실의 온도도 수면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너무 덥거나 춥다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밤새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에 최적화된 온도는 약 18에서 22도 사이이며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는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지고 얕은 잠을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없다면 얇은 이불을 여러 겹 덮는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면 숙면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 무거운 이불을 덮기보다는 따뜻한 양말을 신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의 중심부 체온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수면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깊은 수면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과 발이 차가운 사람일수록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말을 신거나 핫팩을 활용해 체온을 조절하면 보다 쉽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이완될 수 있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체온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몸의 체온을 서서히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전에 다리를 가볍게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빛 차단하기.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 중 하나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운 환경에서 더 많이 분비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 분비를 늘려서 낮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신체를 휴식 모드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패턴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폰과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낮 시간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자기 전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쉽게 잠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수면 시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수면 1시간 전에는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지고 수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자간 모드나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활용해 빛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조명을 따뜻한 색상의 간접 조명으로 바꾸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광등처럼 강한 백색광은 낮의 햇빛과 비슷한 영향을 주어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에 반해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간접 조명은 빛의 강도가 낮고 눈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명 외에도 침실의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컴퓨터, 태블릿 등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빛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알림 표시 등이나 대기 상태의 불빛도 미세하게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완전히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는 것이 어려운 경우 수면 안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 안대는 빛을 완전히 차단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깊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자연적인 방법 중 하나는 햇빛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 충분한 햇빛을 쬐면 밤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리듬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실내에 머물면서 햇빛을 거의 보지 않는다면 밤에도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수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낮 시간에 햇빛을 충분히 받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세 번째, 깊은 잠을 부르는 수면 루틴 만들기.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에 적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몸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지 못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수면 루틴을 만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과 각성 상태를 조절하며 보다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내부 시계가 있는데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려워지고 낮 동안 졸음이 몰려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평일과 너무 다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이 리듬이 깨져서 월요일 아침마다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햇볕을 쬐면 생체 리듬을 더욱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하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신체와 뇌가 점차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잠자기 직전 격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활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각성 상태가 유지되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과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이 뇌를 흥분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루틴을 만들 때는 개인에게 맞는 편안한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마무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눕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거나 다음날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을 하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며 쉽게 잠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는 일기를 쓰거나 감사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하기. 많은 사람이 잠이 안 올 때 술 한 잔을 마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졸음이 올 수 있지만 몇 시간 후에는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코올을 섭취한 후 잠이 들면 처음에는 빠르게 잠들지만 새벽에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는 등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져 다음날 피곤함이 더욱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숙면을 원한다면 늦은 밤 술을 마시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어 오후 늦게 섭취하면 밤에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순히 잠자기 직전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적으로 대여섯 시간이며 일부 사람들은 체내에서 완전히 대사되는데 10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루 중 언제 섭취하더라도 수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을 줄이거나 카페인 없는 음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우유를 마시면 수면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모마일 티는 진정 효과가 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카모마일 외에도 루이보스 티, 패션플라워 티 등은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느라 수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됩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낮 동안의 집중력과 에너지가 달라지고 면역력과 신체 기능도 향상됩니다. 수면 부족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신진대사를 둔화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시간 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질 높은 잠을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몸이 변화를 느낄 것이며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수면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수면 습관을 실천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